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 지역구 김충영 자전거 의원입니다. 이번 익산시의 제202회 정례위에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촛불 민심을 넘어서 기쁜 민심이 영원하길 소망하면서 시정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익산 시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장님, 2016년 작년 익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네. 밖에 계실 때 시민으로 본 시정과 시장으로서 1년 2개월 동안 느낀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밖에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한 여기 종사자들이 이제 놀고 먹는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더라. 특히 저는 중앙부처만 일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정말 주말 사생활도 다 포기해가면서 시정일에 투입하는 우리 공무원들 열정을 보고 역시 우리 지방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유지가 되고 지탱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지방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대민들을 접촉하면서 고생하시는 걸 느꼈다고 하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의 근현대사는 철도 역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철도 교통에 익산시는 요충지였습니다. 우리 시가 익산역이 2년 전에 KTX가 개통이 되었고 얼마 전에 SRT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익산역은 위에서 보면 호남의 첫 관문역입니다. 그럼에도 KTX 개통이 2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익산역 광장을 나가보면 많은 시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무 그늘도 없고 쉼터도 없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생각이 나름인데 하여튼 질문 계속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게 나무 그늘도 없고 쉼터가 없어요. 광장에 가보면 일반 시민들이 아까 전에도 말씀했던 의원님도 계시지만 거기가 우리 익산역이 시민들에게는 사랑도 받았고 추억의 장소이기도 해요. 근데 현재는 벤치 하나가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제 김은균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좀 드렸는데 사실은 도시에서의 광장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 우리 익산에서는 유일하게 광장이 역정광장인데 그나마 지금 지하차도로 해서 동서로 갈려있어 가지고 반쪽짜리 광장입니다. 네.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조형물 설치 말씀하셨을 때도 그 광장의 면적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현재 죽어있는 그 공간을 한번 활용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광장은 광장대로 살리면서 새로운 이런 휴식 공간 이런 것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더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좀 만날 수 있는 공간들 또 그게 이제 쉬려면 그늘도 있고 여름철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점이 물론 코레일측과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광장에 큰 나무가 하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지하차도 공사를 하면서 6년 동안이나 막아놓고 그 이후에 큰 나무 조성 하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작은 나무만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 맞습니다. 녹지지구는 저희들이 녹지지대는 추가로 더 확보를 좀 하겠습니다. 예, 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익산역 광장에 제가 전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유입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설 공연장을 설치를 제가 해달라, 검토를 해달라.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상설 공연장 문제도 같은 맥락인데요. 되게 이제 외국의 유명한 광장들 가보면은 상설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리에서 노천에서 거리 공연을 그냥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여기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상설 공연장을 하는 것보다는 그 거리 공연으로 해서 그 광장 문화를 우리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게 공간, 휴식 공간 얘기하셨는데 현재 거기 그 4층이 지금 현재 비어 있습니다. 코레일 측하고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카페나 이런 휴게시설 있지만 그건 돈을 내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거기는 아무나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사람들 만나 약속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 우리 익산역 광장에서 저번에 전국체전 그 소프터스 대회도 열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11일이 되면 올해 익산역 폭발사고 40주년 기념행사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익산역 광장에서 상징적인 우리 익산시의 광장이기 때문에 시 행사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그때 무대 다 예산 들여서 세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하루 쓰고 예산 다 들어 있어요 거기에.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상설 무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함나에 가면 함나 한옥 체험단지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준공을 해서 우리 이제 숙박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다녀갈 텐데 제가 그곳을 가봤어요. 그때 안타까운 것이 한옥이기 때문에 목조 건물입니다. 근데 물론 법에는 뭐 더 강화해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소방 시설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그냥 휴대용 소화기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가 목조 건물이고 한옥 숙박 시설이에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방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의원님이 이번에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법 기준에 안 맞으면은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문화자원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그것은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걸 계기로 해서 차제 저희들이 소화전을 몇 군데 더 해서 그 소화 대책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이번에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한옥 숙박 시설에 대한 채점표를 매기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 소방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등수를 그 공개를 하는데 한국관광공사가 꼭 소방 시설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시엔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잘 정비되어 있는 금강변의 자전거길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도 금강변 자전거길을 탐방했었습니다. 최근에 만경강에도 일부 자전거길이 현재는 목천포에서 새만금까지 자전거길이 개설됐습니다. 우리 시내에서 만경강까지 접근을 하는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제가 몇 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시내에서 자전거를 직접 타고 만경강을 접근해 보니까 일반 도로의 인도나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접근하니까 20분이면 만경강에 도달을 합니다. 익산시 창인동에서 출발을 했는데 20분이면 만경강에 도착을 합니다. 뭔가 안전하게 시민들이 다녀야 되겠다. 금강은 자전거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만경강은 시내 구간에서 다 20, 30분이면 다 자전거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접근로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우리 김충영 의원님은 그 자전거 의원이라는 명성답게 자전거에 대한 정말 애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본인이 직접 체험해서 우러난 제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만경강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있는데 자전거 길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안전이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좀 확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착안해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익산은 그 자전거 길이 시내에는 구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가. 쉽게 말하면 레저형으로는 주변에 금강, 만경강에도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교통형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제 미흡한데 시내에서 타고 갈 수 있게 다시 말해 교통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깔아야 되는데 제가 얼른 추산하기에는 적어도 한 300억, 많게는 한 500억 이상 들어야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익산에 참 그 자전거 그 동호인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그 인프라 갖춰지기 전까지는 레저형에 좀 치중해 주시고 다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기서 망경강 자전거 도로까지 접근하는 접근로 안전 문제는 저는 중요할 걸로 보는데 다는 하지 못하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어딘가를 봐서 거기는 한 번 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런데 나머지는 시내가 이제 교통 인프라가 자전거 길 인프라가 돼야 그때 이제 유기적으로 연기하는 것을 그때 할 걸로 보아지고요. 그것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금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의원님이 이것도 제안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에 이런 방안도 저희들이 충실히 반영을 해서 자전거 동호인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잘 조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해주시고 자전거 용역은 제가 제안을 한 게 아니고 법적 용역입니다. 5년마다 자전거 이용에 관한 계획을 지자체가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예, 우리 자전거 의원님이 저는 전부 다 이거 또 주도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네, 만경강에 이제 자전거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은 그 동산동하고 춘포면 쪽에 반월지구 공사가 한창이에요. 동산동 인하동 쪽 공사는. 근데 오산 신지지구를 비롯해서 새만금까지의 공사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한강 둔치를 한번 가봤어요. 동호인들이 얘기를 하길래. 그랬더니 한강 둔치에 MTB 산악자전거를 훈련장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 한강 둔치에. 네. 그래서 그 제안을 동호인들이 해줬는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거 괜찮겠다. 이용하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만경강변에 MTB 산악자전거 훈련장 혹시 만들 생각 없습니까? 사실 저도 우리 익산 만경강에 2천억이 넘는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시민들한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해요. 사실 말해 시민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 그 사업 시행 주체인 국토건설부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건설부 익산청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으면은 여기는 정말 소외받을 거다. 2천억이 정말 예산 낭비가 될 거다. 지금부터라도 그걸 반영해달라. 네. 이렇게 해서 2021년도에 준공되니까 앞으로 한 3, 4년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 반영할 사업들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면은 결과를 보내달라고 지금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같이 전부 다 반영할 건데 다만 기본 전제가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뭘 원하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저 같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도 이번 추경에도 보니까 드론 구입하시는 거 아시죠? 예. 우리 익산시가 본 예산에도 드론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 2대를 구입하는데요. 1,000만 원짜리 2대를 삽니다. 요즘에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드론 훈련을 하고 촬영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운동장이나 공원이 사실은 시민들이 안전을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거기에 왕래를 시민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만경강 그 강변에 드론 훈련장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겠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그건 안 중요하니까요. 그 부분까지 아까 국토부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자전거를 이용해서 지역 민원 탐방을 수시로 다녀본 바 느낀 점을 가지고 2016년 작년에
익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전담 부서도 생겼고요. 그리고 조례에 의거 우리 시가 전라북도 지자체 중 7번째로 자전거 보험에 전 시민을 가입해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지금까지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 3월 2일에 동부화재에 우리 전체 보험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지난 2개월 동안 통계를 보니까 7분의 시민이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은 1,000만 원까지, 또 적게 받은 사람들은 뭐 3, 40만 원에서, 그래서 그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이 보험이구나. 우리 김춘영 의원님 제안을 다시 한번 제가 뜻깊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고가 없는 것이 일단은 최선이고요. 불강력적으로 사고가 발생 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인화동 제이파크 옆에 피난촌 다녀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녀오고 느낀 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직도 우리 익산에 이런 지역이 있었는가,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스스로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곳에 모든 시민들이 주거 환경이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생활해야 된다라는 우리 행정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곳에 보니까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3년도에 12억을 투입하고 5년째 멈춰 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실 생각 없습니까? 저는 그날 가서 느낀 것이 이게 소방도를 하나 이렇게 놓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주거 환경을 좀 개선을 해드려야 되겠다. 아직도 이런 문명 시대에 이런 환경에 사시는 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에서 충격을 받았고, 거기를 제가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면적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북개발공사에다가 검토를 지금 제가 공문으로 의뢰를 해놨습니다. 제가 전북개발공사가 안 되면은 북토부 사업을 저희들이 찾아서라도 이 지역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은 도로 문제는 같이 해결됩니다. 소방도로는 이건 그 부분적인 것이고 마을 전체를 개조하는 그런 사업을 좀 저희들이 진행을 좋아요.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주거 환경 개선을 좀 더 확실하게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잘 예. 검토해 주시고 예. 이번에 제가 예결산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방공기업 특별휴게에서요. 예. 우리 시가 올 추경에 산업용지 판매 수익금 129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 회계로부터 100억 원을 전입받았습니다. 사실은 공단 용지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서 이 지방채 상환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 채무라는 것은 상환 기한이 있고 상환 기한이 넘기면 연체료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자산으로 있기 때문에 팔리면 들어올 돈이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현금화가 안 돼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고 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본래 지방채 상환 계획을 2026년까지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제 5년을 땡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들이 상환할 금액이 금년도만 하더라도 367억을 저희들이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그 말씀드린 그 사안은 왜 생겼는 거니? 본래 이제 그 전기 자동차가 중국에서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분양을 해서 129억을 상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한 발짝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다리게 되면 또 연체를 부르기 때문에 일단 일반 회계로 전출을 하고 나중에 기업이 들으면은 일반 회계에 다시 또 보내줄 겁니다. 네. 뭐 충분히 이해도 갑니다. 예. 그러나 이미 우리가 지방채 상환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얼마, 18년도 얼마 이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더 노력을 해서 대비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준 우리 시 등록 자가용 차량 대수는 13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2명당 한 대의 비율로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주차장의 인프라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지갑이 얇은 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2014년도에 14억 원, 2015년도에 13억 원, 2016년도에 17억 원을 과태료를 받아냈습니다. 우리 익산시는 시민들에게 법규 위반 범칙금을 부과할 뿐이지 주차장 확충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과태료, 자동차 관련 예산에 써야 하는 특별위계로 전환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우리 의회에서 2008년도에 특별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이제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 근데 그동안에 한 10년 가까이 이거 운영을 안 했는데, 그것은 물론 이제 의회에서 해줬는데 아는 것 자체는 잘못됐지만은 제가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1년에 저희들이 그 과태료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 17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교통시설물로 투자하는 것이 46억 원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실익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은 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와야 돼. 말씀했듯이 30억 원 지금 매년 전입을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지금이라도 특별회계 설치를 하고 부족한 것은 일반회계에 전입 받아서 쓰겠습니다. 그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고 주차장 확충 부분만 좀 이 돈을 쓰자 이런 의견이고요. 네. 도로나 네. 뭐 자동차 관련 뭐 도로나 이런 시설들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잘 검토해 주시고 예. 이번 회기가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시장님 혹시 2012년 기억을 좀 되돌려서요. 2012년 8월에 예. 혹시 어디서 근무하신 곳이 어딘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그 전라북도의 행정부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12년 8월 예. 행정부지사. 예, 예. 익산시는 2012년 유턴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를 총 사업비 181억 원을 들여서 제3산업단지에 2014년 8월에 준공했습니다. 준공 전 14년 5월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익산시는 죄송합니다. 위 센터 내에 도금동과 폐수처리동을 위탁하기로 하고 공고해서 한국 주얼리 협동조합에 위탁을 합니다. 그 후 16년 2월엔 같은 센터 내에 연구동이 있는데 연구동을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7년 4월 30일까지 위탁을 합니다. 만료 기간은 도금동과 연구동을 같이 맞췄습니다. 즉 익산시 패션 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내에 두 곳의 위탁기관이 존재하는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위탁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우리 패션 주얼리 연구개발센터는 2012년 당시에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 나가 있던 우리 기업들이 유턴에 들어오면서 예, 그 부분은 이따 제가 지역 따져보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일자리를 다 해결해 줄 거라는 꿈에 부풀어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중간에 일부 기업들이 투자를 철회함으로써 지금 모든 비극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금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계속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씩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점이 노정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을 드립니다. 아까 꿈에 부풀었다 비극이다 이 부분은 이따 저도 한번 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은 벌어집니다. 도금동을 수탁한 한국 주얼리 협동조합은 도금동 운영에 있어서 임대 사업을 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 위탁 기관이 임대 사업을 해도 됩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 정식 임대 계약을 맺었고 임대 사업을 한 건지. 아마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
해당 상임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1월 달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업무 계획 보고서를 보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습식도금장 부분 임대 운영. 임차자 회사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ABC 회사. 임대자 한국주얼리협동조합. 대상 시설 2개의 라인 저가, 고가의 2개 라인. 이렇게 우리 시의회 의회에 보고한 엄연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전대라고 그러죠. 전대를 하려면은 뭐 수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꼭 확인해 보세요. 예, 이 문제가 좀 예. 있습니다. 예. 자, 또 계속해서 이상한 일은 벌어집니다. 도금동을 수탁하던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은 2016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 만료 4개월을 남겨놓고 수탁을 포기합니다. 혹시 우리 시가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한 것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한 거 있습니까? 그 당시에 관련 규정이나 협약서를 보니까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위탁할 때는 그런 조항을 다 포함해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시가 전혀 예. 예측을 잘 못하고 예. 그냥 이렇게 수탁 포기를 해도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었습니다. 예. 역할과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다. 예. 부랴부랴 익산시는 연구동을 수탁하던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그 잔여기간 4개월을 위탁을 맡깁니다. 예. 그리고 연구동과 도금동 모두 위탁계약이 끝나가자 당연히 끝났으니까 다시 재위탁을 줘야 되겠죠.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연구동과 도금동, 패스처리동 모두를 위탁 공고를 냅니다. 그때 17년입니다. 위탁에 선정된 기관이 어디인지 시장님 아시죠? 예, 제가 듣기로는 3개 기관이 참여한 걸로 듣고 있고 1순위가 한국주얼협동조합, 2순위, 3순위를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선정된 2017년도에 선정된 곳이 한국주얼리협동조합입니다. 위탁에 선정된 기관이 바로 직전에 수탁을 포기한 기관입니다. 우리 시의 애로를 먹였던 기관이죠. 저는 2017년도에 위탁기관이 한국주얼리협동조합이라는 사실에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추측을 했어요. 아, 이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도금센터가 누구도 위탁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구나.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의 추측은 이번 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어김없이 빗나갔습니다. 조금 전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신청을 했고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도 신청했고 아까 말한 조합도 신청을 했습니다. 즉 3개 기관이 참여해서 한국주얼리협동조합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뭔지, 이게 뭘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그것은 저도 나름대로 추측이 드는 바는 있습니다만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그 3군데가 동시에 여기 신청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포기했을 때 왜 했을까라는 것은 저도 지금도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저도 확인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 파악해 보세요. 이 일은 우리 시장님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도금동을 사용하는 업체는 유틸리티 및 장비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본 의원이 15년, 16년 유틸리티 및 장비 사용료를 납부 내역을 조사해 봤습니다. 제가 회사는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A업체, B업체, C업체 3개 업체에 1억 3,4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아직도 2천만 원을 미납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아직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거 더 확인하세요. 예, 이 예. 짜잘한 문과에는 저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미납돼 있어요. 예, 예. 더 재밌는 건 사실은 제가 연체료 부과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게 연체료 부과까지 따라가야 되는 내용인데 거기까지는 않고
이상한 일은 또 계속돼요.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내에 도금동 시설 개선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 6천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상임위 예결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그 올린 이유를 한번 시장님 설명해 보세요. 뭐 우리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도금동이 자꾸 이렇게 소외받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그 입주 기업들의 요구를 다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은 싼 가격으로 그 도금을 해줘야 되는데 생산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원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그 설계가 잘못됐다. 처음에는 25개 업체가 다 들어오는 걸로 가정을 해서 설계를 했어요. 다 들어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장으로서 그 설계를 해놨는데 실제 지금 도금을 하는 데는 서너 개 업체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3개 업체에 도금을 하기 위해서 40m가 넘는 동선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작업 효율성이 너무나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입주 기업 수에 맞게끔 도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좋아요. 예, 예. 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예, 예.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제가 현장을 나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래서 일자형을 지긋자형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 이 3억 6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공장이 진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런 소리를 하느냐. 3년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이게 일반 회사 같으면 그 사장님은 쫓겨납니다. 3년 만에 시설을 라인을 바꾸는 거예요. 일자 라인을 디귿자 라인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걸 굳이 바꿔야 되느냐 그랬더니 전문가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디귿자형이고 중국은 일자형이더라.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익산 패션주얼리 공동센터의 도금동이 중국에 있냐. 한국에 졌으니까 한국식으로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3년 전에. 제가 그 예. 정도로 우리가 그 품격 도시니까 의원님들이 좀 더 검토 연구를 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는 거기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걸은 슬로건이 품격 도시니까 제가 참겠습니다. 다시 유턴 기업 유치로 돌아가겠습니다. 유턴 기업이 올 때 지방투자촉진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처음에 사업 계획을 낼 때 70%를 지급하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30%를 나머지를 지급하는데요. 우리 시에 그때 당시에 지방투자 보조금을 신청한 7개 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아직도 미정산을 한 곳이 3곳이나 됩니다. 예. 알고 계시나요? 예, 예. 자료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네. 그것 좀 잘 검토해서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이게 국비 이게 돈을 받아가고 정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거기는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회사가 제가 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제때 정산은 해야 맞다. 이미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도 정산을 않는 건 잘못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총체적으로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 연구개발센터를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2010년경부터 역점으로 추진했는데요. 우리 유턴 기업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솔직히 씁쓸합니다. 유턴 기업 부분을 시작하면 저는 12년도 8월에 시장님이 근무한 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전라북도였다고 말씀했어요. 지금으로부터 겨우 5년 전에 그 당시 직영부 전라북도 익산시 제가 보도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언론을 통하여 기사화된 내용을 제가 이 시간에 우리의 자화상이기 때문에 그 기사를 이 자리에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듣고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29일, 이 29일은 2012년 8월 29일을 말하는 겁니다.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 지사, 익산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4개사에 집단 유턴을 위한 투자 협약을 맺었다. 이들 14개사는 지난 3월부터 직영부와 코트라, 전북도와 협의를 시작해서 6개월 동안 10여 차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협의를 했다. 이번 주얼리 기업의 집단 유턴을 정부가 유턴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첫 사례다. 성공적으로 복귀가 진행될 경우엔 추가로 36개사를 비롯한 다수의 협력업체가
201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201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유턴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영부 관계자는 향후 50여 개사의 국내 복귀가 완료되면 협력사를 통한 간접 고용을 포함해 13,000명의 이상을 고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간 수출 규모가 9천억 원에 달하는 등 익산시가 세계적인 주얼리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자협약에 따르면 기업 14개사는 익산 제3 일반산업단지에 730억 원을 투자하고 3만 2천여 평 규모의 공장을 세울 예정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전국 일간지, 지방지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들으시나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당초에 업무 협약을 할 때하고 다르게 이제 투자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면서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이제 처리를 한 것 같은데, 당초에 투자 협약을 한 기업이 우리 익산시만 하더라도 25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투자 처리를 하고 지금 한 10개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우리 정말 모든 사람이 공동 책임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해결했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환경이 변해서 이렇게 변형이 됐으니까 현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이것을 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 잘 보완하되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중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최적 대안을 같이 마련해가자, 이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네. 저도 공동 책임 부분이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절대로 시민들을 우롱하는 허황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이 우리 시 시정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목조목 따져 물은 것은 흠을 들춰내서 시비거리를 만들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썩은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날 수 없듯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개선과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 시 현안 사업에 대한 본 의원의 관심과 애정에 그리고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우리 시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품격 도시 익산이 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로운 정부의 탄생으로 국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대와 희망이 꽃을 피워서 국민들의 삶, 익산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시민이 더 행복한 익산, 품격 있는 익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